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6월 22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뉴스를 들으면 좀 짜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유럽 사태라고 해가지고 막 그리스가 위기이고, 지금 뭐 유럽의 국가들이 모두가 위기 상황이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춤을 추고요. 경제도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실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마장은 이제 매주 경마가 열리죠. 매주 경마가 열리는데 요즘 또 이게 저희 그 경마의 실태는 어떠냐? 배당이 높지도 않으면서 적중을 하기는 또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7경주를 마치고도 이겼다는 소리를 시원하게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좀 그 경마 배당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경마 자체가 좀 매끄럽고 아주 깔끔하고 배당도 이렇게 막 시원하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2%가 부족한 느낌인데 뭐 경마라는 게 항상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또 배당도 춤추고 자, 어쨌든 요즘 그 실태가 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경마적으로나 모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난주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석범 의원부터 갈까요? 예, 6월달 경마가 시작되면서 매주 꾸준한 적중과 함께 좋은 결과도 좀 드려왔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경마에서도 마지막 메인급 승부레이스로 자 이제 금상호의 명서 히어로 자 이거의 8.1배 복승식이 8.1배였고요. 자 쌍승시 13.7배인데 자 구경주 메인급 승부에서 자 정확히 한 방으로 자 때려드리면서 뭐 그 전에도 뭐 홀리체리 러닝존 6.3배 한 방을 적중을 드렸고요. 5경주 승부처에서 KO 승의 만보캠프 자, 복성시 13.1배, 쌍승시 20.8배. 자, 이건 승부레이스로 또 적중을 드렸고요. 자, 정상시대의 명운조약까지도 주력으로 때려드리면서 자, 오전장의 주력 적중과 중배당 적중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급 승부에서의 한방 자, 총 4개의 경주를 금요경주에 적중을 드렸지만 마지막 메인급에서의 힘이 충분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토요경주에서 7개 적중을 드렸지만 아마 금요경주에서 우리 팬들은 환수가 좀 더 나왔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서의 메인에 힘이 좀 있었고요. 그 외로도 이제 제주경마 번내천의 3답2호 또 부산 1호 중계레이스에서의 야단법승 캘리커트시 그 외로도 이제 부산 2경주의 스트롱초이스의 투스트롱초이스 20배 배당이 나온 경주와 뭐 다솔킹도 방송에서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지난주 경마였습니다. 네. 예, 저는 지난주 3일간에 걸쳐서 골고루 적중을 드렸고요. 자, 금요 레이스에서는 4경주, 저도 이 홀리체리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러닝존, 자, 배당이 좀 너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좀 좋은 배당을 노렸습니다만, 쌍복의 축으로 홀리체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쌍승식 15배, 자, 복승식 6.3배, 이렇게 언급을 제가 드렸었고, 자, 그리고 제주 5경주, 자, UCC 메인급 승부처였죠. 1금강의 별에 7진지양, 7진지양을 아예 축으로 놓고 20조 윤덕상 마박이 마필 UC 메인 승부 자 복성식 뭐 8.0배 적중을 드렸었고요. 제주 구경주도 황제대부의 시무상 자 요거 원틀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복승식 10.5배 적중을 드렸었고 자 부산 중계레이스 1호 경주에서는 자,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솔킹의 겨울바다의 다솔킹 앱터러스 시티라는 인기 마필이 있었습니다만 그 마필 상당히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 마필로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의외로 좀 배당이 좀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막권도 5.8배 적중을 드렸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강타는 뭐 지난주에 부산교차하고 부산경마 합쳐가지고 한 5개 정도를 맞춰드렸는데 뭐 그냥 부산경마는 맨날 기본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강타보다는 좀 못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뭐 50배, 60배, 막 30배 이런 거 단통으로 때려드렸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만큼은 솔직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기보다는 더 잘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뭐 이렇게 경마 자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막 팍팍 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 야, 그 석봉이 들어오는 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아주 그냥 시원하더라. 시원해. 맞히던 못 맞히던 석봉이 들어오니까 기분도 좋고 좀 경마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못 맞춰도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기술도 좀 들어오고 좀 이렇게 쾅쾅쾅 터지고 뭐가 들어와 맞춰도 뭐 100배씩 다 넘고 좀 이런 기분이 있어야지 좀 경마했다는 느낌도 확 오고 좀 맞히던 못 맞히던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미직지근하잖아. 뭐 맞춰도 또 뭐 10배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어찌됐든 뭐 금주는 좀 어떤지 부산경마 편성 흐름부터 봐서 한번 6월 22일 부산경마 한번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훈이요. 예, 우선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모여서 또 회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게 뭔가 배당 흐름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한두 달 전부터 다들 하셨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두 분 위원들께서도. 부산 경마가 의외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2주, 3주 안정적으로 왔을 때 터지겠다 싶었는데도 그래도 역시 편성에 따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인기마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무작정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자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인기마들 좀 인정해 가면서 약간 좀 혼돈의 냄새가 나는 경기에서 집중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뭐 금주 부산경마는 이제 이 부상 중이었던 뭐 최규준 뭐 이런 기수들이 이제 다 이제 나오고 임성실 그만뒀나? 아니 지금 부상 중이죠. 걔 뭐 1년 12달 뭐 한 2달 뛰고 부상이 10달이 부상이네. 10달이 부상. 자, 몸까지 아픈데. 뭐 산딸이야 뭐야. 산딸이야 뭐야. 몸까지 아픈데. 임신 중이야 뭐야. 참나. 그게 뭐가 잘못된 거네. 어찌됐든 뭐 아픈 사람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병원에서 들으면 저 미친 새끼 아니냐고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솔직히 이거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임성실에서 활약이 좋은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맞아요. 지금 자 뭐 좀 나와야 될 기술들이 그런 기술까지 나와야 좀 어렵잖아. 부산경마가. 그런데 예, 밋밋하잖아. 예, 편향됐죠 요즘에 예. 경마가 부산에. 그러니까 뭐 아베 뭐 얘네들하고 뭐 성곤이 뭐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솔직하게. 그러니까 좀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 어쨌든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6월 22일 부산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손석번 의원. 예, 우선 뭐 생구미는 아니죠. 지난번 입상했던 마필이 이제 또 팔리는 경자 될 거고 신마들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저는 8번 역전 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기수. 자 역전 명장은 전적 경주 시에 자 고배당을 한번 터뜨렸어요. 당시에는 이제 운이 좋았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선두권에 있었던 인기마들이 다 빠지면서 그 빠졌던 인기마들은 다음 경주에 다들 입상을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입상을 한 번을 했는데 그 지난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늘어난 경주였죠. 자 선두권을 바로 나오면서 자 늘어난 거리인데도 4코너를 선행형 마필들과 같이 도는 모습. 이거는 뭐냐면 입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페이스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순발력 자체가 좋아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전 명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주는 거리도 줄어들었죠. 자 그동안 추입으로만 뛰다시피 했지만 순발력 자체도 좋아져서 줄어든 거리에서는 분명 더 나은 모습이 예상이 되고, 김영민 기수는 특히나 추입으로 말을 타는 기수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빨라진 스피드가 자 김영민 기수의 기승술과 좀 더 승부를 하기에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경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데뷔전을 치르는 이 10 라이징 조이 얘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우선 주행 검사를 한번 능력 미달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자기 진가가 발휘된 모습이 아니었고 이제 5월 26일 주행 검사 당시에도 이제 기록이라든가 모습 자체는 조금은 좀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채찍도 맞아가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이제 포리스트 캠프 장하는데 7천만 원, 상당히 좀 고가에 구매가 된 마필이고 어느 정도 이 마체 생김새가 제가 뭐 간접적으로 뭐 체형이라든가 또 뭐 조교 동영상 이런 거를 봤는데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데뷔전에서 강편성이 아닙니다. 자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조성근 기수 최근에 다소 좀 입상이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인데 이번 주에 좀 화이팅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1번 절대고독이란 마필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2주라는 출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건이고요. 저는 5번 핫티켓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 요즘 이제 김성현 마방이 성적이 거의 사거리 중에 왕사거리였다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하나 뭐 하나 왔지? 남한산성. 네, 남한산성 지난주에 남한산성이 뜬금없이 없이 또 머리를 치면서 참 그 오랜 시절 남한산성이 좀 있으면 북한산성으로 바뀔 때쯤 되니까 그게 들어오네. 야 그렇게 초반에 될 거 같으면서 포기 정도가 아니라 있는지도 몰랐어. 그 말이 이제는 완전 포기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게 대가리를 치고 들어왔어. 그 편성에서. 어찌됐든 그런 모양새인데 이 오버 핫티켓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종반 이 레이스 자체가 느린 레이스거든요. 절대고독이나 뭐 제왕성 이런 신마들이 좀 앞선을 끌고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 전반적으로 느린 편성 중에서 그나마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핫티켓 이 마필을 가장 강력한 입상 후보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경기는 5번 핫티켓, 자 요게 8번 역전 면장, 요게 10번 라이징 조이를 언급을 드렸던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부산 이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의 특징은 선두권의 마필들보다는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눈에 띄는 편성이에요. 신동훈이요. 예, 저는 역시 뭐 1경주에 이어서 데뷔전을 치르지만 이 3바다정벌. 자, 요거 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고. 주행검사 당시 모습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5조에 정말 괜찮은 말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부마는 뭐 그 유명한 라이언하트고, 이 라이언하트, 매니피, 뭐 비카, 태피 이런 애들이 다 동시대를 뛰던 말이고 같이 뛰었던 애들이에요. 라이언하트는 아쉽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좀 터키로 팔려나간 상황인데 자마들이 굉장히 잘 뛰는 부분이고 특히 바다정벌의 외조부마들이 이 외손자마들이죠. 외손자마들이 정말 뭐 전 세계 각지에서 뭐 유럽, 일본, 뭐 미국 할 거 없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정벌은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조창욱 기수가 최선만 다해준다면 데뷔전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번이요. 네, 저는 외곽이 10번 유토피아 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유토피아 콜 같은 경우는 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또 순발력을 갖고 있는 선행급 마필로 좀 분류가 되는데 유토피아 콜 자체가 순발력도 있고 그동안 편성도 좀 약해서 인기를 좀 모았었던 부분이에요. 이 전형적으로 26조 마방도 배당을 좀 터트리면서 가는 마방이죠. 자, 그런 면에서 유토피아 콜이라는 기복마가 자 인기로 팔릴 때에서의 승부 솔직히 기대치가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레이스에서는 자 안쪽에 좀 팔려줄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 선행 가서 죽던 마필 이번에라고 버티겠느냐. 자, 세 번째 선행을 가는 경주가 될 겁니다. 자, 점차 경주를 뛰면 뛸수록 말은 좋아지기 마련이고 매번 가다 쓰던 말도 선행 가서 이제는 버틸 시점이라는 거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 레이스가 유토피아 콜의 유광희 기술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부담량을 달고 뛰는 레이스라서 자, 오히려 페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견제 없는 선행이라면 자, 유토피아 콜이 이제는 배당을 한번 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도 지금 이제 4번 프리마돈, 3번 바다정벌, 8번 뭐 영웅대로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못했던 4번이 프리마돈입니다. 인기만은 일단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일단 당일 인기권 전력을 딱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얘기했던 3, 4, 8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마필이도 하나를 의심을 해야 되잖아. 그러고서 그놈을 잘라야 배당이 되잖아. 물론 그놈을 넣고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4번 프리마돈이라는 마필은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안쪽 게이트에 있는 뭐 3번 바다정벌이라든지 10번 유토피아콜이라든지 11번 원태양 이런 신마들의 전력이 굉장히 요즘 우수하잖아요.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가 굉장히 윗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가운데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이 이런 마필들인데 문제는 이 마필들을 1200 경주에서 믿을 수가 있느냐. 4번이 프리마돈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뭐 성장 기대치가 아주 높은 마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단거리 쪽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자, 4번 프리마돈을 강력한 입상 후보하는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바다종벌, 4번 프리마돈, 자, 여기 10번 유토피아 콜, 이상 3대로 언급드렸던 자, 부산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3경주 역시도 현군 성장마와 전력 미숙의 신마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예. 몇 마리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기마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고요. 그중에 뭐 가장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는 3번 이 와이어라는 마필. 이 야단법석 우승이 지난주 우승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급편성에서 외곽을 돌면서 경주를 뛰었던 말이고요. 자, 지금의 경주에서는 레이스를 또 주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까지 됐기 때문에 3번 와이어를 인정하는 뭐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저는 안쪽에 있는 뭐 인기마의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뭐 삼복승이라든가 다양한 승식이 가능한 이 1조이퀸인데 요게 이번 레이스 저는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선행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물러난 그런 모습이고, 자, 2주 만에 출주기 때문에 뭐 훈련 강도 자체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만 선행마에 있어서의 뭐 훈련 강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봤을 때 1게이트에서 선행만 나서준다라면 그래도 좀 선전의 가능성이 있는 1조이킨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페스티브 캠프입니다. 지난주에 교차 경주도 그렇고요, 부산 경마도 그렇고요, 이 방동성마방의 인기마들이 다 부러졌어요. 다 부러지면서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던 한 주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상형 마방의 마필들은 좀 선전을 많이 했죠. 예, 5번 이 페스티브 캠프라는 마필이 주행검사를 2번을 받았는데 2번을 받은 게 아니라 요건 출장 물량으로 첫 번째 주행검사를 받은 거고, 두 번째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행검사 때 능력 자체는 헬로 스나이퍼나 이 앨리스 프레 뭐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데뷔전 때 2로 팔렸던 마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기본적인 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 단거리 쪽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말이기 때문에, 자, 5번 페스티브 캠프라는 마필, 이 마필은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이킨, 4번 와이어, 5번 페스티브 캠프. 자, 이상 3두를 언급드렸던 부산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혼합 4공경주로서 이제 혼합권 중에서는 조금 능력이 모자른 중위권 이하의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동훈이요. 예,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착순만 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좀 힘을 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뭐 인기권 전력이지만 이 8 하이템플러, 얘가 이제 계속해서 3착 전문 마필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직전에 코차로 3착을 했습니다만은, 자, 종반 탄력 자체가 꾸준히 나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3착을 들이대고 다음 경주는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이런 기복형 추임마가 아닌 계속해서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 이후에 경주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질병도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최근 한 2주간 아베 유키오 기수가 부진했습니다만 아주 적임 기술 같은 8 하이템플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번 모어덴유를 말씀드리죠. 자, 슐렉터 용병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지난번까지도 계속해서 기승을 해왔고, 이 말이 최근에 추임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네요. 최근 2번의 경주에서도 그 전보다도 지난 경주가 더욱더 탄력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것도 약간의 고착성 늑발기를 좀 보여줬다는 점이, 자, 이번 레이스에서도 발주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거리는 늘어나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한 선에서의 약간의 뭐 지난 경주처럼 살짝 늦는 정도라면은 최근에 너무나도 걸음이 좋아지거든요. 지난번도 더 좋아진 모습이라서 이거는 힘이 찼다는 뜻이고, 그러한 힘이 찼다는 모습은 상승세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주 자체가 좋다면은 뭐 더욱더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약간의 발주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닌 이상 5번 모어덴유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편성은 대가리가 10번 뷰티풀 플레이스예요. 무조건 팔리죠. 이건 능력마입니다. 또 이편성이 선행도 또 가고요.
얘가 부러지면 이제 배당이 터지는 거니까 얘를 빼고 가야지만 배당입니다. 그런데 얘가 빠지지를 않겠죠. 그러면 이제 꼬랑지에서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모어덴 아이템플러 같은 말들이 이제 당연히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능력으로 보더라도 제일 나아요. 난데 여기서 이제 배당만을 드린다면 저는 이 3번 마리나즈 보이라는 마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리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편성 자체로 봤을 때 10번 뷰티풀 프레이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행을 가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붙을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아주 편한 선행이야. 외곽이라도 그냥 가만히 이거 이렇게 이거 밀질 않아도 그냥 선행이야. 그냥 잡고만 있어요. 선행 가는데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놈이 다 느려. 그렇다면 여기도 종반 뚝심 싸움이 되는 거지. 종반 뚝심 싸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뭐 4번 챔프 스토리, 8번 하이템플러, 3번 마리나즈 보이 이런 말들이 빠르니까 아예 취입이 좋으니까 이 중에서 결판이 나는 건데 이 중에선 그래도 3번 마리나즈 보이가 종반 뚝심은 상당히 안정적인 놈이기 때문에 이변 아닌 이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저는 3번 마리나즈 보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영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또 재밌다가리 없는 또 이 7마리 경주예요. 7마리 경주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유, 얘 배팅이 하기도 뭐하고 지저분한 말 7마리를 내보냈는데 어렵습니다. 자, 이 부산주 5경주입니다. 자, 손석번이요. 예, 7마리지만 좀의 혼전성이 자, 있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1번 찬란한 불꽃이란 마필을 추천드리죠. 지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또 자, 인기마로 팔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거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의 취입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좀 차분한 말머리, 자, 말을 좀 가는 대로 몰아줬던 부분이 있고 기복마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취입 타이밍이 늦어지다 보니까 앞선 마필들과의 탄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착손의 결과를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김용근 기수죠. 모든 마필을 열심히 타는 김용근 기수 1번 게이트에서 바로 선두권까지도 한번 붙여주게 된다면은 확실히 지난번보다 빠른 타이밍에 취입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경주니까 지난번보다 나은 경주력은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선행만을 추천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이 파워 임팩트, 얘들 이제 발걸음은 다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능력은 없는데, 뭐 최근에 뛰었던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래도 사착 오면서 조금 아쉬운 면모를 보였었고, 물론 최외곽에 이제 B415라는 같은 선행성 전력이 있습니다만은. 직전의 모습 보니까 스피드 상당히 좋더라고요. 스피드 뭐 조금만 더 조창욱기가 열심히 탔으면 착순 올 수 있었었는데 의지 자체가 좀 없었다. 자, 이 파워 임팩트. 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에만 성공을 해준다면 그래도 좀 짭짤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전력감으로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성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외관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2번 파워 임팩트든 7번 B415가 약해 보이죠. 거리가 1400이고.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반 뚝심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야지만 앞선을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럼 뭐 1번 찬란한 물거리 또 외관상으로 보면 또 여기선 대가리가 와야 되는 또 그런 찬스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 믿음이 좀 안 간다는 거지. 극단적인 선행력 부족마와 극단적인 종반 뚝심 부족마들이 이 선두권과 모두 이 취임마로 보이기 때문에 거리 1400이지만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5번 부경갤러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번 경주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취임력을 누가 끌어내느냐입니다. 어느 놈이 앞선을 가도 아주 원사이드하게 못 가니까 종반이 4코너 부분에서 뭉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 뭉쳤을 때 누가 뚝심마리를 제대로 해주고 누가 전개 이점으로 그나마도 앞선을 점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경주인데 저는 어쨌든 이 5번 부경갤러퍼가 이 편성에선 자리도 잘 잡을 가능성이 있고 뚝심적인 모습도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산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육경주인데 오늘 이제 저희 팀이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로 선정을 한 경주예요. 자, 부산제 육경주. 자,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한번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편성도 전개상 선두권의 강마들이 그렇게 보이는 편성이 아닌데 다들 능력은 고만고만해요. 네. 어떤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경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은 경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인 기수도 나오고 있고 김현중 기수. 어쨌든 선두권에 이제 경합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이제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추임마가 뛰어난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은 경합이 약간은 나올 것이고 물론 한 마리가 튀어나갈 수도 있지만 한 마리가 튀어나가면 나머지 인기 선행만은 다 못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경주 같습니다.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위대한 부활이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 아니에요? 광야일출이 팔리죠. 강야일출하고 네, 대길이죠. 광야일출이 머리 팔리고. 그 광야일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축으로는 못 가겠어. 예, 축으로는. 전 지난번에 축이라 봤는데 뭐 배당판에서도 축으로 안 팔리고 어영부영 하더니 3착을 하더라고 이게.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이제 근데 전개성으로는 뭐 앞선 점유도 되고 뚝심도 있는 말이고 외관상으로는 또 용군이까지 태어났고 그러니까 뭐 외관상으로는 문의는 축이지 문의는. 그러니까 뺀다고는 못해도 축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 문의는 축인데 불안하다. 그러면 누구를 축으로 봐요? 하나. 9번 더원더를 좀 보는데 더원더 배당 아니야? 더원더. 네, 이거 배당이네요. 더원더는 이 1월 27일 뛰고서 이제 4월 20일까지 공백이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지난번이 공백 이후 두 번째 경주였었고 송경현 기수가 나온다면 아마 송경현 기수가 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 더원더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입상을 한 게 선행으로 입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순발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같은 모습을 보면은 아예 뭐 초반에 붙으려는 의지도 없이 그냥 뒤에서 어느 정도 걸음을 재는 수준의 결과였는데 이번에 감량이 좀 재밌습니다. 정동철 기수 감량이 이마필 자체가 순발력도 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뒤에서 뛰는 게 아니라 보다 조금만 더 앞에서 뛰게 된다면은 지난번까지 근성은 아마 시험해 본 경주가 아닌가. 이번 경주가 그래서 한번 타이밍으로 노려보고 싶네요 이날은. 그러면 더원더는 일단 배당권 전력이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8번, 5번 위대한 부활, 8번 강야일출, 그다음에 7번 타인 사일런스 이게 세 두가 이제 인기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도 이제 인기마가 되겠는데 다른 인기마가 이제 입상에 실패하면은 뭐 더원더랑 들어오면 배당이 터지겠죠. 이 6 썬더스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 23조 한상봉 마방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조교하는 패턴은 제가 거의 기억이 없는데 아주 2주 만에 걸쳐서 완전히 노가다 조교로 아주 칼을 갈고 출전하는 이 조교는 썬더스카이가 물론 선행을 못 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훈련 패턴으로는 선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두권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썬더스카이가 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또 다다도 좀 안 팔려? 이거 다다는? 예, 안 팔리죠. 이제는 다 포기하는 시점이죠. 다다는 안 팔리고 그리고 5번 위대한 부활은? 이건 인기만 팔리겠죠. 이거는 팔리는데 5번 위대한 부활은 어떻게 봐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공백 갖고서 뛰었는데 뭐 괜찮게 뛰었어. 뭐 그저 공백 갖고 그 정도 보여줬으면 뭐 잘 뛴 거지 뭐. 이건 어떻게 봐요? 이번에 정상적인 축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광야일출보다는 위대한 부활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도 나을 것 같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 표 줘. 그러니까 강야일출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판에서도 인기만 이 종합지상으로 인기만데 배당판에서 왠지 느낌 자체도 없었던 느낌이고 그렇죠. 이번에는 또 가겠다는 그 또 외관 문의를 또 용근이를 딱 태워놨는데 사실상 용근이가 1조만을 많이 타는 기수는 아니거든. 그렇죠. 예, 이게 느낌 자체로 봤을 때도 왠지 이게 무늬만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5번 위대한 부활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선행도 갈 수가 있거든. 초반에 때리고 나가면 그러면 19조에서 선행마를 가장 그래도 선행마였을 때 많이 기승을 하는 기수가 김도현이거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늬로 보면 5번 위대한 부활이 나. 내가 봐도 이 8번보다 나. 그러면 5번 위대한 부활.
이 인기권 전력 중에서 뭐 괜찮은 마필로 보고 지금 우리가 7번 타임살러스도 자른 상태고 8번 광야일철도 자른 상태니까 5번, 6번, 9번이면 뭐 배당은 짭짤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인기뭐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강타님이 보신 다다도 요주해야죠. 이 다다. 다다? 예. 다다? 전혀 안 팔리면 선두권 다다. 싹 죽고 다다랑 더원도 들어오면 한 300배 나오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방동석 마방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지난주에 그 뭐야 그 대가리 팔리는 거 뭐였어? 막 그 뭐 8번, 7번 그거 막 이렇게 막 완전히 팔린 거. 행복들인가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많이 안 들어왔어. 행운의 만남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어오고 뭐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문의가 5번 위대한 벌로 바람 벌고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다 같은 거로 뒤통수 쳐버리면 뭐 다다가 안 되는 편성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들어옵니다. 지난번만 못 뛴 거지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조합까지도 인정을 해주자. 그냥 어쨌든 간에 5번 위대한 부활, 6번 썬더스카이, 9번 더원더, 5번, 6번, 9번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으로 자 이번 6경주 고배당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7, 8, 9경주가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번 위원이 멋지게 장식을 하고 자 이 신동훈 의원이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레이스가 이제 뭐 나름 팔리는 충만은 있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날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강하게 또 손석범 의원이 노림수를 가지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대끼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하죠.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좀 조심스러운 추천입니다. 이 이착순근에 걸려 있는 말인데 이 3 골든 드리머. 얘는 제가 이제 서인석 기술을 거의 원래 이제 실전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복귀를 보면은 말이 너무 잘 뛰어요. 이 종방 걸음이 맨날 남아 돌고 제대로 한 번, 두 번만 밀어주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계속해서 못 오다가 너무 눈에 보이는 기승기수 기용이지만 그래도 골든 드리머 좋은 기수 탔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편성은 이제 전개상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전개상 이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인데 이 9번 로드 투 프린스가 팔리나요? 여기 강하게 팔리겠죠. 이 편성에서 강하게 팔린다. 그러면 누가 팔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이제 인기마였다가 못 간 말이 이 누가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버닝러시하고 11번 인피니트 댄스. 그리고 지난번에 생각보다 잘 뛴 놈이 또 2번 남의 전설. 이 중에서 누가 오느냐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누굴 볼 건데 하고 물어보는 경주인데 이 능력으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9번 로드 투 프린스가 제일 낫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왠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0번 인피니티 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승주 마방이 요즘 이제 실질적으로 마방을 이제 마피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각 마방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신마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수득을 받아요. 겁나게 수득을 받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야. 그리고 또 금왕 목장이나 또 장수 목장에서 들어오는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권승주 마방이 앞으로 이제 말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너무나 부진했어요. 이 초반부터 발주 때부터 아예 없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정도로 인기바로서의 메리트가 없었고 그러면서 또 고배당 양상의 주인공이 됐던 마필인데 저는 11번 인피니트 댄스 한 번 더 노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경주. 자, 이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이제 끊고 가는 메인 승부처인데 저는 여기가 좀 터지는 경주로 생각을 해요. 인기마 언급이 나왔죠. 9번 로드 투 프린스란 마필이 언급이 나온 경주인데 자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당연히 강하게 팔린 레이스가 될 거예요. 근데 강하게 팔리면 위험한 경주라 저는 생각합니다.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느린 레이스가 될 거예요. 이 로드 투 프린스 자체가 뛰어온 편성 자체도 좀 느렸었고 그래서 로드 투 프린스가 똑같은 경주를 펼친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말들이 추인마 같은 경우가 로드 투 프린스 위치에서 거의 선입권에서 같이 뛰는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로드 투 프린스는 안정적인 말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인마급에서
선입을 타니까 유리해지는 느린 경주이기도 하고요. 또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또 버틸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선두권을 노릴지 추입권을 노릴지 그거는 제가 뭐 본예상이나 현장에서 뭐 관심을 가져주시면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이거는 로드 투 프린스 자체는 많이 읽어줘야 바치는 경주예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니까 제 배당마를 아예 놓고서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요. 적극적인 중배당 승부로 7경주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경주 제가 봐도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손석본 위원의 중배당 적중에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교차 경마가 진짜 싹쓸이 기수들의 의혹 부정 경마로 인해서 좀 싹쓸이급이죠. 싹쓸이급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제주 경마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자리를 못 잡은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탁 들어올 수 있는 경주라는 데서도 약간 터지는 경향이 있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주먹구구식의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서히 저희 팀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경주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기승기수가 좀 바뀌어서 출출을 하고 있는 바로 10천상의 꿈. 자, 10조 100인호 가방에서 말이 2마리가 나오죠. 6번이 명품 산맥하고 2마리가 출주가 되는 상황인데, 선상의 꿈은 이재용 안장으로는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재용 기수가 들어오는 거는 거의 선행 아니면 선입밖에 없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추임마에는 사실 기대가 없는 기수인데, 해도 안 되니까 마피를 또 동반 출주시키면서 한영민까지 불러서 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영민이 1조의 탕원은 제 기억이 1년 안에 없어요. 어쨌든 그만큼 의지가 좀 있지 않냐. 10천상의 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고공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이제 선행을 가는 마필이 그나마 이제 하늘타리 정도가 선행을 가는데, 22전을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뭐 센 말이라 볼 수가 없죠. 자, 바로 그 뒷자리에 따라갈 수 있는 이번 고공산이, 자, 지난번 김경훈 기수가 다시 한번 타봤지만 그 전에 강금이었어요. 자, 무정여장하고 세잔장 들어온 게 좀 강금이었고 인기마들이 그대로 꼽히는 경주인데, 그 당시 이제 풍류가 같이 경주를 임했었던 거였고, 당시 기수도 이제 승분전이라 바뀐 거였었고, 자, 지난번 호흡을 맞추면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말문이는 아니었지만 가능성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다시 이번에 풍류과의 대결인데, 먼저 4코너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아가는 마필이고 선두권이 약한 경주라면 전개상의 이점은 이번 고공산 쪽에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경주에선 100% 터집니다. 100% 터지는데 뭐냐면,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준 놈들이 3번 풍류가라든지, 여기에 또 10번 천상의 꿈이라든지, 자, 여기에 7번 상승소년, 4번 이 천둥강타라든지, 예, 풍류가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편성 자체가 굉장히 주로 빠르기가 굉장히 빨랐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기록이 엄청나게 좋았던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들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배당판이 열리면 아마 3번 풍류가하고 등짝을 오거나 10번 천상의 꿈이라든지 4번 천둥강타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들, 지금 제가 열거한 마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불안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예상지나 종합지에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두 단통으로 한번 멋진 승부를 때려보고 싶은, 자,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선 하이라이트급으로 고배당까지도 멋지게 딱 3마리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8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저희 팀의 두 번째 UCC 메인 승부처죠. 자,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혼전이죠.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고 스피드 있는 말도 많이 있는데,
저는 7번 알파 캡틴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권으로 팔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좀 생각이에요. 이 말이 처음으로 입상할 때가 이성재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전혀 뭐 백판급 마필을 축으로 놓고 또 적중도 드렸었던 마필이었어요. 이 알파 캡틴은 순말임에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후로 꾸준하게 경주력을 이어오는데 아직까지 예시장에서 활기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순말이나 거세마 이런 말들이 활기를 보이는 거는 오히려 없죠. 앞말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순말이나 거세마가 활기를 보이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상당한 경주력 변화가 또 예고가 될 겁니다. 알파 캡틴이 아직까지도 3세마라서 그러한 모습을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까지도 갖고 있다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 저는 7번 알파 명장은 앞으로 좀 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까지도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성에서 그야말로 축으로 팔리는 놈은 당연히 복속력 100%를 가리키고 있는 4번 모닝크릭입니다. 이놈이 부러져야지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지는 경기입니다. 그럼 이놈이 그렇게 완사이드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경기인데 완사이드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시대가 한 2달 정도 계속 그냥 최소한 한 달을 헤매다가 지난주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마리씩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기승술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17조 마방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열심히 타질 않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4번 모닝크릭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그 대한마로 노리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10번 나에게로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가져가 보십시오. 난 죽어도 배당으로 승부를 한다. 나는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난 배당이야. 경마가 뭐라 그래도 난 배당이래야 경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분들이라면 전 10번 나에게로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건 꼭 가져갈 겁니다. 그 대안은 4번 모닝크릭을 자른다는 대안으로 가져가야 돼. 여기다 놓고 10번 4번 같은 거 구멍질 해봐야 그건 돈도 안 되는 거고 4를 자른다는 전제 아래 이 10번 나에게로 가져간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배당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전 10번 나에게로를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이제 착순이 아예 바닥에 있는 애는 없고요. 거의 이제 모닝크릭을 비롯해서 착수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경마를 끝내면서 딱 부산 2개 마방, 제주도 1개 마방 그때부터 일요일 오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마방이에요. 자, 이번 주 이 마방들 마필 나오면 이제 집중적으로 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바로 그 마방이 마필이 또 출주가 됐고요. 직전에 입상 못한 말입니다. 당연히 입상 못했고 기승기수도 인기 기수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정말 강력한 승부의지 자신 있는 그런 마필이 좀 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을 현장에서 특별히 이변이 없으면 무조건 축으로서 인기마보다는 보편권 마필들 쪽에 한번 주력으로 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의 8경주 신동훈 의원이 멋지게 풀어준다고 하니까 자, 한번 기대를 가져보고요. 곧바로 이어서 자, 제주교차 7경주 역시도 바로 또 붙여서 엎어치기로 한번 승부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신동훈 의원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리가 다들 좀 늘어나 있는 게 변수 같아요. 자, 9번 사라여걸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라여걸은 휴양한 이후에 3차권 밖으로 지금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주력을 좀 보여오고 있는 마필이겠고 지난 레이스가 이제 거리가 늘어난 2군 승군전을 갖는 경주에서도 자, 3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레이스를 또 펼쳐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강구미를 좀 띄워온 말이에요. 사라여걸 자체는 지난주 이제 우승을 했던 번내천이란 마필도 자, 이겼었던 말이었고요. 신천 신비하고도 머리차밖에 나지 않았었던 말이었어요. 띄워왔던 강구미가 3군에서의 구미가 강구미를 띄워왔었고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이었던 걸 감안을 한다면은 거리는 똑같이 늘어났거든요. 똑같은 거리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자, 9번 사라여걸의 자, 경쟁력 저는 충분히 있는 레이스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편성도 배당판에서 이제 누가 팔리던 간에 2번 선지문화 9번 사라여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 좋으니까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 3번 계속열전이라는,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안 팔리죠 이거. 네. 예, 안 팔릴 것 같은데 요 마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드리느냐? 레이스 자체가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빠른 레이스가 아니고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편성상으로 보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무조건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 1번, 2번, 뭐 이 7번, 이 9번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다 뚝심형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이는 그림 편성의 모양새로 보면 얘네들이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번 이 계속열전이나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경기에서는 거리 적응력을 배양을 했고 또 선행도 나서지를 못하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늘어난 거리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배양한 상태에서 비교적 편한 선행을 3번 계속열전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3번 계속열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가 이제 1610m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력이 안 좋고 또 괜찮다 싶은 마필은 거리 경험이 없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1610m와 1400m는 제주도에서는 거의 같은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요. 어차피 상급 마필들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거리 경험이 없는 말입니다. 제가 부산 7경주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 경마가 끝나고 저는 항상 노리는 마방을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 마방에 마필이 나와 있고, 자, 이번 경주뿐만이 아니라 토요 중계 레이스까지도 선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마방의 마필. 자, 승부지 측면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역시 현장에서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축으로 놓고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제주개차 7경주까지 신동훈 의원이 엎어치기로 한번 멋지게 승부를 해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 자, 부산교차 9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는 1200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고요. 핸디캡입니다. 편성을 이제 배당이 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경주가.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많은 말들이 또 출전하는 경주니까 자,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이제 8번 알파 명장을 그래도 가장 기대치 있는 말로 꼽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말들을 제가 추천하면서 적중도 드려봤고 먹어본 마필들 많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축으로 공략했던 마필은 알파 명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입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축으로 노린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렸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있었지만 적중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세게 봐왔던 거는 알파 명장이었고, 거리가 1200이라면은 이제 뭐 따라가면서도 경지력을 보이는 모습이 알파 명장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의 경주에서 역시나 자, 다시 한 번에 자, 경지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도 참 이 선행급 마필들이 또 경합의 가능성도 있고 선행을 못 갔을 때 경주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런 애들이 인기만으로 잡힙니다. 이런 경주가 이제 배당이 터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최적의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전력인데요. 바로 이 6전승 무패. 얘가 이제 3월달에 주말 파티랑 지금 같이 나오는 주말 파티랑 같이 입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선행 선임 마필들이 그날 거의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선행마가 입상한 거는 유일하게 주말 파티 한두밖에 없었던 3월 30일 비 오는 날의 경주였는데 승근한 이후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조교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마필의 체중 감소는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굉장히 조교 강도를 낮추면서 이마필의 체중 불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장에서 체중만 늘어난다면 충분히 선입권에서 선전해줄 가능성이 있는 6전승 무패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이제 인기마가 이제 누구로 팔리던 간에 어느 정도는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딱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을 딱 챙겨보면 그냥 단통이 나옵니다. 그냥 풀팅 같은 말 지워버리고요.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이 편성에서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말이고
13번 주말 파티 같은 건 이제 외곽 게이트에 분리하면 있지만 8번 알파 명장과 누가 선행을 가느냐 요 부분만 검토가 되면 되는 말이니까 이거 14번은 자를 수가 없지만 풀킹 같은 말은 앞선이 세잖아요. 그럼 이게 추임마잖아요. 추임마. 예, 추입형 마필로 지난번에 앞에 대니까 뒤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타던 대로 뒤통수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지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앞선이 센데.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냥 1달락으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경주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냥 앞선의 마필들 중에서 내지는 무빙이 되는 마필들 요런 마필들만 되는 겁니다. 딱 3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중배당 난통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부산 요 구경주 저는 지금도 제가 마치던 못 마치던 작년이든 올해든 간에 부산 경만 내가 한수는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뭐 듣는 건 여러분 사이니까요. 자, 전 뭐 맞춰서 광고하면 되는 거고. 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주교차 구경주로 갑니다. 자, 이제 저희 팀의 마지막 제주교차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 레이스 자 제주마 1등급 자 핸디캡 경주 자 부담 중량의 편차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좀 엇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장타세계 자 3조 강대엄마방의 장우성 기수 자 소속조 기수인데 장우성 기수가 의외로 좀 소속조에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장타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은 없고 최근에 거의 뭐 이창만 들이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마필이 원래 이제 거꾸로 역으로 제가 조교를 하는 마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조교를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자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외곽보다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의 가능성 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받치는 부분만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장타세계 선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편성조 자체도 뭐가 이제 문제냐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모두의 꿈 9번 달리는 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죠. 그런데 이 마필들이 사실상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닙니다. 제주마하고 한라마가 있잖아요. 한라마들이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비슷한 능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면은 한라마들이 더 잘 뛰어요. 훨씬 더 잘 뜁니다. 그러니까 한 1, 2초는 더 빨라요. 한라마들이. 제주마들은 그야말로 우리 순수 제주마니까 쪼락말이죠. 쪼락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편성 자체 선행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8번 모두의 꿈이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뚝심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또 느린 편성 만나서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모두의 꿈 인기마이지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이 제주산 편성은 1군 경주지만 1등급 경주지만 한 중급이에요. 중급 경주입니다.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고 그래서 인기마권으로 이제 8번 모두의 꿈이랑 9번 달리는 신 당연히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깜빡이를 안 보는 경주입니다. 깜빡이를 꺾고 공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중급 편성에서의 경주력 차는 크지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조건상으로 능력을 좀 보였던 말이 출전하는 경주라면은 절대적으로 저는 깜빡이는 위험한 경주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노리고 있는 자 복병으로서의 한 방을 한번 추천을 드릴 각오로 이번 구경주를 제가 승부로 잡은 거니까 깜빡이는 아니다. 여기서 저의 복병으로 한 방을 한번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주교차 구경주의 손석번 의원이 깜빡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멋지게 이렇게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부산 경마는 손석번 의원이 7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신동훈 의원이 8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9경주를 책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교차 UCC 메인 승부처는 강타가 5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신동훈 의원이 7경주를 책임지고요. 손석번 의원이 9경주를 책임을 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들 경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편성도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보다는 정말 뚝심의 마필들이 날라오는 그림이 유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동훈이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자 출조조 수가 적기 때문에 장거리이기 때문에 유리한 마필이 바로 이 3천재보고가 아니냐. 쇠시대 같았는데 직전에 이제 대끼리 팔리고 빠지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7일 날 점핑을 했을 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 팔리면 빠지는 그런 부진한 면모를 보여줬고 이번에도 뭐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8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추임력을 가지고 GF가 12초 2짜리 말을 가지고 쇠시대가 또 부진하더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제발 좀 탐색하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해서 기승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4번 잡지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지마는 이 전전 경주 MJC 교류인연 특별 경주에서 3착을 깜짝 3착을 했었죠. 자, 2군 강구미에서 3착을 했던 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인기로 팔리는 경주. 조금 눈에 보였었던 부분, 또 비인기 시에 3착을 했었던 부분. 자, 그런 게 아마 너무 좀 부담이 됐는지 마지막에 잡히면서 배당에 좀 빌미를 제공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스케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경주력을 펼쳐갈 수 있는 말이에요. 페이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이번 레이스가 빠른 경주도 아니거든요. 잡지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 말 자체가 거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말이라 생각지도 않고요. 그동안 뛰어온 경주력이나 부산 경마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도요. 자, 지난번 강력한 축을 빼먹었었던 고스케 기수 다시 한 번에 자, 기회가 왔는데 자, 두 번 실수하지 말고 이번에는 안정적인 경주력을 자,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엘크드맨이 입상을 했을 때 제가 당시에 엘크드맨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이 2, 3, 4였어. 2번, 3번 뭐야? 2번, 3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1, 2로 팔렸던 경주인데 그러면서 이제 엘크드맨이 들어오면 그로리 캡틴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배당이 터졌던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3번 천재보고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천재보고가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2번 4번이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고 들어올 거냐 여기서 이제 이 중간 선입을 서가지고 따라 들어올 거냐 아니면 이제 뚝심형 마필이 3번 천재보고가 오면은 당연히 뚝심으로 온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뚝심형 마필의 2번, 4번의 선입 요거를 강하게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어쨌든 간에 저도 2번 튼튼이는 이 편성에서 사이즈로는 뭐 대가리죠. 대가리이기 때문에 2번 튼튼이가 그래도 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생존수적 공중전까지 다 겪은 놈이니까 2번 튼튼이가 사이즈상으로는 저는 뭐 제일 세다고 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튼튼이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주가 터지는 경주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십시오. 경주를 딱 잡으면 이거 터지는 경주 아니야. 그러면 터지는 경주가 아니야. 그런데 그 저배당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배당이라는 거는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게 저배당 경주지 승부를 하는 게 저배당 경주는 아니거든. 그럼 다 죽어요. 바로 그냥 저 가요. 그냥 항천길로 갑니다. 저배당에다 때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 중고배당에다 한번 제대로 때리셔가지고 한번 한구라를 하시는 그런 습관 내지는 그런 배팅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올해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장수의 지름길.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서울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